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북한이 5일 오전에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RBM 등 4종의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집중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올 들어서만 18번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만 3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우리가 우려해 왔던 대로 석화 쏘기, 또 소나기 발사 이런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실전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프로그 로켓, 그러니까 사거리가 7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 로켓들 25발을 소나기 발사한 바 있고요. 2017년에는 최대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 이하를 4발 연속 발사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탄도미사일 8발을 잇따라 발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10km로 북한의 전방 지역의 포병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거리 400km급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N-25 초대형 방사포고, 네 번째는 사거리 700에서 800km급인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이 총동원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4종의 8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올린 데는 상당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이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 한미 양국 해군이 지난 2일에서 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하고 한국의 대형 상륙함인 마라도함 등이 동원된 가운데 4년 7개월 만에 항모 연합훈련을 했는데요. 이 훈련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달라진 대북 대응에 대한 반발 성격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지난 3일 성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적절한 군사태세 조정을 언급하는 등 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잇따라서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북한이 최대 8곳의 대남 표적을 핵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이거는 능력을 실증한 것이다. 이런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군 당국자는 용산 대통령실, 한미연합사, 평택 미군 기지를 비롯해 가지고 유사시에 미국 증원 전력이 전개되는 항구와 공항 등을 가상 표적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도발하면서 최대 고도가 25km인 미사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0km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4개 지역에서 4종류의 미사일을 고도 및 비행 방식을 달리해 가지고 거의 동시에 발사했다는 건 역시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한국의 현재 방어망으로는 대응하기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이 북한 당국이 알고 우리 군 당국에 위협용 발사를 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북한이 5일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는 북한 측이 실제로 남한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도발할 것인지를 예고해 준 것으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고 더 이상 북한과 강경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우리 측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담긴 김정은의 속내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6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걸 공개를 했죠. 그 뒤로부터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7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12일에도 순안공항에서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았죠. 그리고 5월 25일에는 ICBM 같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또 6월 5일 4종류의 8발 미사일을 쏘아 올렸음에도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서 주민들한테 알지 않는 시점을 보면 코로나19의 북한 내 대확산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북한의 코로나19가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번졌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한 게 지난 5월 12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북한 내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것은 김일성 생일을 기점으로 대대적 행사가 연거푸 치러졌던 4월 하순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전역에 전면 통제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는 대내 결속용이고요. 또 하나는 대외 경고 또는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협박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확산 전만 하더라도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미사일 도발 사실을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왔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을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등장시키면서 이미지 고양까지 했었죠. 그런 북한이 5월 들어서 미사일 도발 사실을 북한 내에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기가 지금 심각한데 이 위기 돌파를 위한 외국의 원조가 절실하죠. 이걸 풀기 위한 경고 의미가 담겨 있는 도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5일에 4종류 미사일을 섞어 쐈다는 것은 사실 북한의 핵심 전략을 그대로 공개를 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우리 군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시나리오인데 이걸 북한이 숨기지 않고 아예 미사일 섞어 쏘기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군이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대놓고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과 대화를 요구한 것이고 그것도 북한이 주도하는 대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남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적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숨기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발을 극히 우려해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배급조차 끊긴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가중됐다 그러면서 식량 부족분인 86만 톤이 채우지 못하면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 방송도 같은 날 지난 4월부터 북한의 극심한 가뭄 피해가 시작되었으며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춘궁기가 지나도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한 발 한 발 발사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되는데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미사일이나 쏘아야 된다는 원망과 불만을 김정은이 두려워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주민들한테 함구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지난 2월 9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253억 원에서 3천만 달러, 한 37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할 때는 300만 달러, 한 37억 원에서 500만 달러, 한 63억 원 정도가 들고 화성 12형과 같은 중거리 미사일 한 번 발사할 때는 1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26억 원에서 1500만 달러, 한 189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 지적재산권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2012년 은하 3호 발사를 참관했던 러시아 우주과학 아카데미 소속의 유리 카라슈 박사는 미사일과 유성 제작이 대략 5천만에서 6천만 달러, 한 604억에서 724억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2013년 일본 마인지 신문은 북한 노동당이 내부 강연에서 미사일 발사에 한 3천만 달러, 그러니까 36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북한이 올해 들어서 도발한 미사일 발사 비용만 갖고도 이 북한 주민의 기근은 웬만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충 따져봐도 올해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공중에 날린 돈만 최소
1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22조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기근도 고려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만도 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이런 미사일 도발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상임위원회 도중 배석해서 이번 도발 내용을 보고받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주 사용하던 미상의 발사체, 불상 발사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탄도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죠. 여기다가 언론에 공표하는 시점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4일의 미사일 발사 때도 2분 만에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도 우리 군의 변화된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동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이 군사 외교적 조치들이 한미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 이후 확연하게 달라진 점으로 북한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개 나라가 즉각적으로 공조를 하고 또 공동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북한도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5일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공동으로 대응 발사했습니다. 한국군이 7발, 미군이 1발 그렇습니다. 결국 북한이 4일 4종류의 8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서 한국의 방어망을 뒤흔든 것은 그야말로 한국에 아주 위협적인 도발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어떤지를 간보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준비가 완료된 핵실험을 앞두고 북한이 하나의 시험판으로 이번 도발을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대강의 대치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겁내는 미국의 비온비 폭격기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핵실험 장난까지 한다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미 양국의 강경 대응에 김정은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